소액으로, 상대적인 소액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곳은 어디가 있고, 그런 지역 중에서 제2의 강남이 될 잠재력이 있는 곳은 어디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인식 속에 그렇게 좋은 지역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투자로서는. 그런데 제가 이 제2의 강남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뽑은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입지적인 측면입니다. 지금 거는 더 의외의 지역이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용적률이 한 400%까지 상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거지보다 더 높은 혜택을 부여한 거니까 개발이 아무래도 좀 더 쉬워지겠죠. 자, 이번에는 제2의 강남이 될 지역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의 강남을 뽑아보라 라고 하게 되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교집합처럼 나오는 게 바로 용산이죠. 그러면 용산은 도대체 제2의 강남 후보군으로서 우리가 강력한 어떻게 보면 강남의 대항마가 될 수 있는 포지션까지 올라왔는지 살펴보죠. 자, 우리가 지금 서울시 지도를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도를 보고 있을 때 가장 가운데 눈에 띄는 글씨가 보이죠? 네, 바로 용산구라는 글씨예요. 자, 서울의 중심부에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강남보다도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매우 매력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대규모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약 한 80여만 평의 센트럴파크를 보유하게 됩니다. 지금 실제로 공사들이 이제 하나둘씩 진행되게 되면서 완공까지는 아직 길지만 이런 어떤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만들어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명소가 되겠죠. 자, 용산구를 한번 조금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통의 부촌이라고 할 수 있는 동부 이천동 쪽이 이제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의 압구정동에 있다면은 재개발에서는 이 한남 뉴타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위치가 여기쯤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일대가 이제 소위 관리 처분까지 나서 이주 철거하는 것도 있고 거의 다 막바지에 임박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대규모의 고급 주거타운이 형성되게 되면은 얼마까지 가격이 될지 쉽게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길 건너가 반포기 때문에 반포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될 텐데, 이쪽 일대가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가격 상승도 크게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한남 뉴타운 조금 더 설명을 언급을 드리자면, 자, 이 일대에 요렇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예, 한강뷰까지 보이죠. 그리고 이 주변 일대의 한남 더힐 아파트라던가, 여기 이제 나인원 한남 아파트라던가, 유엔빌리지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굉장히 고가의 고급 주택과 아파트들이 질비한 곳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냥 기본적으로 100억이 넘는 그런 아파트들이 많은 곳입니다. 고급 주택 같은 것들은 180억, 150억 이런 것들이 있죠. 아까 설명드렸었던 나인원 한남 같은 경우는 220억도 거래가 되고, 정말 일반인들은 상상하기 힘들 만큼 고급 부촌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더하죠. 이쪽 일대는 진짜 우리 드라마에서 보던 것들 있죠. 높은 한 5m 정도 되는 그런 벽 있는 곳들, 그러니까 고급 단독주택들 있는 곳이에요. 예, 정말 재벌가 회장님들이 거주하는 곳들이 많은 곳인데, 이런 곳들과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일부 재건축 아파트들, 그리고 아주 비싸게 분양하는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한강이 있고요. 왼쪽으로는 공원이 있고, 그 주변으로는 굉장히 비싼 아파트로 둘러싼 곳이 바로 이 한남 뉴타운이다 보니까 너희도 개발됐을 때는 상당한 가격을 형성시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제 제2의 강남의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 남산을 끼고 있고요. 이 후암동 일대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청파동 일대, 효창동 일대, 용문동, 원효로 등등이 있는데, 여기 일대들도 전부 다 재개발 혹은 비슷한 형태의 정비 사업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개발이 돼요. 그러면 용산 쪽은 왜 이렇게 개발이 많느냐?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군 기지가 있으면서 사실은 군사적으로 필요성 때문에 개발이 거의 더뎠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런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군 기지가 이전하게 되면서 너무나 중심에 있는데 개발이 안 된 모습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그 개발 여파가 밀려들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개발 시장이 형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입지가 좋고 개발이 잘 되니까 당연히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도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용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요. 이 용산역 왼편에 지금 지도상 보더라도 허황한 곳이 있죠. 이 허황한 곳, 이게 국제업무지구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단군 일의 최대의 사업이다라고 불리우는 사업 지역인데요. 무려 약 31조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면서 이쪽에 높은
그런 빌딩들, 고층 빌딩 라인들이 형성될 예정입니다. 물론 지금 계획보다 상당히 늦어지긴 했지만 이 지역을 이렇게 놔두진 않을 거라는 점에서는 장기 플랜으로서는 분명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그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 있죠? 롯데타워 같은 것들이 거의 한 10개 동 들어간다. 이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개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 일대로도 가격이 들썩들썩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지역이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을 위협할 만한 곳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용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용산하면 떠오르는 곳이 바로 전통의 부천이죠. 동부이천동인데요. 동부이천동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대단한 입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쪽으로는 한강뷰를 바라볼 수가 있고 뒤쪽으로는 파크뷰가 있죠. 엄청난 공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의 뷰를 다 누릴 수 있는 형태의 입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일대는 굉장히 오래된 70년대, 80년대 초반 이렇게 지어진 아파트들이 많아서 실제로 재건축을 하나둘씩 추진하고 있고요. 용적률이 높은 이 뒤쪽들은 주로 리모델링 형태를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낡은 아파트지만 입지가 좋기 때문에 새 것들로 변모하게 되면은 가격이 크게 뛸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재건축이 된 사례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레미안 첼리투스라고 하는 아파트입니다. 이 레미안 첼리투스는 층수가 56층이에요. 굉장히 높은 형태를 보이고 여러분들도 올림픽대로라든가 강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셨을 겁니다. 높은 그 세개동이 중간에 브릿지가 연결된 모습을 볼 수 있었을 텐데요. 당시만 해도 굉장히 파격적인 디자인이긴 했었고 또 56층에서 바라보는 한강 뷰가 워낙에 아름답기 때문에 고층에 있는 것들은 상당히 높은 금액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50억이 넘어가는 그런 가격대가 형성된 곳이 바로 이 첼리투스입니다. 자, 그래서 용산 같은 경우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굉장히 큰 규모의 개발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친환경적인 면에서 너무나 좋죠. 한강뷰를 바라볼 수 있고 80만 평의 센터뷰를 갖고 있다라는 점이 크고 또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서울역 같은 경우에도요. 향후에는 지하철 노선이 한 10개, 11개 이 정도가 들어옵니다. 교통의 허브가 되면서 서울역을 직접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의 고급 주택으로 들어왔던 것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성적을 기록하게 되면서 이 일대 전체적인 가격 상승을 이루고 있습니다. 강남 못지않은 곳이 될 첫 번째 후보지는 바로 용산이었습니다. 자, 용산에 이어서 두 번째 지역은 어디가 좋을까요? 저는 여의도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자, 여의도가 요거는 약간 호불호가 갈리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쪽은 너무 좀 규모가 작아서 랜드마크적인 요소가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여의도 나름대로의 굉장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의도를 봤을 때 여기는 편집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게 보시게 되면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일반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 요것들이 이제 주거지가 되는 겁니다. 자, 주거지 비율보다 상업지의 비율이 훨씬 더 크죠? 상업지는 뭘까요? 이건 이제 소위 그냥 직장이죠, 직장. 그리고 주거지는 이제 주택이 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주택은 별로 없는데 직장은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수요가 초과되는 지역입니다. 수요가 초과되니까 당연히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여의도는 금융의 중심지라서 소득도 높고 그 다음에 한강뷰도 넓게 퍼져 있습니다. 이 한강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언급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다른 지역에서도 한강뷰는 보입니다만 여의도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올림픽대로가 지나가죠. 그 다음에 위에는 강변북로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아파트들이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에 조금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견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의도는 그렇지가 않죠. 요 여의도 아래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한 뷰를 자랑할 수 있다. 이런 점도 여의도의 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최근에 여의도가 서울시에서 굉장히 대대적인 개발을 한다고 하면서 용적률을 크게 상향시켜준 부분도 메리트가 있다고 봐야겠죠. 용적률이 좀 개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다.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용적률을 높여주게 되면서 고층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고층화. 그래서 60층, 65층, 68층 이 정도까지 높이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상업지들도 높이 계획을 더 높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빌딩들도 스카이라인을 높게 진행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특징이 있는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우리가 편집도를 다시 보게 되면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상업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업지 내에서는 직장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주거지는 당연히 아파트가 있는 거고 서울시는 거의 다 그런데요. 여의도 몇몇 군데와 뭐 강동구나 동대문구 간혹 나오긴 합니다만 상업지이면서도 아파트가 지어진 곳들이 있습니다. 여의도 서울 아파트나 공작 아파트나 그 다음에 삼부 아파트 일부 이런 것들은 지금 상업지로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로 되어 있다는 것은 용적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거고 그만큼 건물을 많이 지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아파트들보다 훨씬 더 사업성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원래는 아파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주거지에서는 얘를 재건축하게 되면은 이렇게 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계셨던 분들이 요만큼을 차지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 분양을 하게 되겠죠. 이 일반 분양한 수익으로 우리가 여기에 소요됐던 금융비용, 공사비용 이런 걸 충당하고 그래도 모자르게 되면 추가 분담금을 내는 거고 만약에 남게 되면은 청산금으로 좀 돌려받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 분양하는 분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분담금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게 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뀌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요게 이렇게 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높게 지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이렇게 가져가게 되고 엄청나게 많은 분량, 주거지보다도 훨씬 많은 분량이 이게 일반 분양분에 추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수익금은 전부 다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합원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33평 아파트를 갖고 있어서 원래 33평 아파트를 배정받을 때 한 3억 내지 4억 정도 낼 것으로 예상을 했었으나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면서 요거는 안 나가고 제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서울 아파트나 공작 아파트나 이렇게 상업지역에 끼고 있는 아파트들은 다른 곳보다 조금 더 비싸야 되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분담금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집필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거의 가격이 대동소이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언급을 드렸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격차는 나지만 그럼에도 아직도 좀 저평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개념인지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이 서울 전체에 이쪽 여의도 쪽에다가 용적률을 전체적으로 상향시켜주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비단 이 여의도뿐만 아니고요. 최근에 신도시 같은 경우 있죠. 신도시의 선도지구 같은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기도 용적률이 원래는 250%, 280%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300, 330, 350으로 올려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만 사업성이 좋고 그래야지만 원활하게 재건축이 진행돼서 공급이 빨리빨리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의 일환이죠. 그래서 여의도 일대에서도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1970년대 아파트가 많으면 거의 이제 50살 넘는 아파트도 생겨났습니다. 시범 아파트 같은 거는 이제 53살, 53살이네요. 1971년도니까 54살인가? 예, 요 정도 되는 아파트면 우리가 30년이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 못했습니다. 빨리 속도를 내줘야 되겠죠? 이런 인센티브를 부여받아서 빠르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여의도 지역이 얼마나 좋은지는 여러분도 잘 인식하고 계실 거고 요것들이 고층, 아까 말씀드렸던 60층, 65층 이런 식의 고층 스카이라인을 맞추는 새 아파트들을 질비하게 된다 그러면은 아주 높은 가격이 형성되겠죠. 자, 여기서도 얼마 전에 입주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주상복합 형태가 되는 것들인데 브라이튼 여의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파트를 재건축을 한 건 아니고 일반 시행사가 시행을 한 모습인데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뭐 평당 1억 정도 이상의 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새 아파트가 되게 되면은 이 아파트보다도 더 새 거가 되는 거잖아요. 더 새 거가 된다고 하게 되면 최소한 이거 이상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가 한 50억 정도의 호가를 유지하고 있다면 저는 여의도는 강남 지역에서 한 80% 수준은 간다고 봅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럼 여기도 한 40억 이상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서 그런 걸 기반으로 했을 때 이쪽 지역의 미래 가치가 굉장히 대단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첫 번째 용산, 두 번째 여의도를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제 노량진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노량진은 노량진 뉴타운이 한참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위치를 보게 되면은 노량진역 인근 이쪽 일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노량진 뉴타운도 지정된 지가 굉장히 오래가 됐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입주한 아파트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저는 더 기대가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입주한 아파트가 없어서 얘가 도대체 얼마까지 갈까?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특정 아파트가 생겼습니다. 그럼 얘가 시세라는 걸 만들어내게 되면은 이쪽 시세에 좀 맞출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게 되는데 이런 시세가 없는 상황에서는 얼마까지 올라갈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럴 경우엔 보통 제가 그냥 실무적으로 느낄 때는 시세가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예상보다 더 많이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그 경기공자위 같은 거 7억일 때 주변에 아무것도 모니터링 할 게 없었잖아요. 근데 7억이 비싼지 싼지 도대체 감이 안 나오지만 실제로는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상승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량진 뉴타운도 지금은 얼마까지 갈까? 뭐 20억은 좀 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많은데 저는 한 25억도 넘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노량진 뉴타운도 제2의 강남 후보군으로 한번 뽑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노량진 뉴타운은 구역이 좀 여러 개가 있고 뭐 대장구역은 여기 1구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쪽 일대는 일부는 한강뷰까지도 또 가능합니다. 조합원들 일부는 가능하고 전세대가 다 되는 건 아닙니다만 한강뷰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노량진 일대 그리고 여기 여의도의 접근성, 그 다음에 강남의 접근성, 그 다음에 용산까지의 접근성도 굉장히 좀 수월한 편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규모의 새 아파트 군들이 진입하게 되면은 높은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제2의 강남이 되는 후보군 중에서는 이제 뭐 가격이 좀 비싸다고 느끼신다 그러면은 사실은 영등포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저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영등포는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언급을 하지 않을 건데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강변 주변이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죠. 뭐 비단 요즘 얘기는 아닙니다만 한강변 일대는 앞으로도 계속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거기 때문에 이 일대는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강변을 잠깐 둘러보도록 할게요. 자, 위쪽으로는 마포구, 용산구, 그 다음에 성동구, 광진구 이쪽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래쪽은 저 위쪽 강동구서부터 송파, 강남 서초, 그 다음에 여의도 권역이니까 동작구와 영등포 권역, 그 다음 강서라인까지 있습니다. 자, 한강뷰가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금액 차이가 상당하죠. 뭐 강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5억, 10억도 나고요. 예전에 삼성동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한강뷰가 되지 않는 것이 가격이 23억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같은 달에 거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뷰의 값은 대단히 선호도가 높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오게 되면은 성수동도 굉장히 많이 떴잖아요. 그리고 성수 뉴타운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와 엄청난 금액대가 형성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우리 50층으로 지을까 70층으로 지을까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층화로 되고 있는데 여기는 가격이 너무나 비싸다고 한다면 소액이 있는 분들은 이 오른쪽 편 뭐 자양 4동, 3동, 2동 이런 쪽도 긴 텀으로 보시고 투자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더 가보게 되면 요거를 잠깐 언급드려야겠네요. 최근에 분양한 그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포제스 한강이라고 써있죠. 여기 포제스 한강이라고 있는데 요게 33평 아파트가 제 기억으로는 44억 요 정도 분양했는데 쉽게 완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강뷰가 되고 고급화로 지향을 한 거는 맞습니다만 사실은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빼어나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했는데 와 쉽게 완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 역시 한강변에 대한 가치는 대단하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죠. 왜냐면은 한강뷰는 이 전체가 되게 많아 보이는 것 같지만 이 전체를 다 해서 아파트로 꾸민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아주 극소수 사람들만 얻어갈 수 있는 거지거든요. 그래서 한강뷰를 매일 내가 향유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가치를 예상보다 더 높게 책정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여의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용산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성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압구정. 그죠? 그리고 뭐 이쪽에 잠실, 엘리트 단지들, 이런 것들, 또 반포, 그러니까 소위 비싸다고 하는 지역들의 공통점은 다 한강변을 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 지금 아직 남아있는 지역들, 요런 지역들은 투자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제2의 강남이 될 잠재력이 큰 곳들을 찾아볼게요. 지금 들으면은 강남과 비교될 수 있는 대상들은 아니나 사실은 우리가 앞서 언급한 것들은 너무나 가격이 이미 비싸서 접근이 힘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상대적인 소액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곳은 어디가 있고 그런 지역 중에서 제2의 강남이 될 잠재력이 있는 곳은 어딘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관악구로 먼저 가볼 거예요. 관악구.
자, 관악구는 여러분들의 인식 속에 그렇게 좋은 지역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투자로서는. 예, 실제로 예전에 봉천동이나 난곡동이나 이런 곳은 달동네였고 그런 식의 인식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제가 이 관악구를 제2의 강남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뽑은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입지적인 측면입니다. 실제로 이 2호선을 타고 가게 되면은 서울대입구역이나 이 봉천역에서 출발해서 강남까지 가는 이 길이 한 15분, 20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남은 너무너무 가격이 비싼데 상대적으로 상당한 소액으로 강남의 접근성이 뛰어난 곳이 바로 이 관악구이기 때문에 그런 면을 봤을 때 이 지역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관악구는 굉장히 넓고 이제 위아래로 많이 뻗어 있죠. 이렇게 남북으로 많이 뻗어 있습니다. 우리 서울대학교도 있죠. 관악구에 있죠.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곳은 이 2호선 라인들, 2호선 라인들 인근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처럼 우리 강남이 비싸지게 되면은 지금 동작구도 가격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동작구의 가격도 비싸지게 되면 관악구까지 여파가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입지적인 장점과 그리고 현재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감안했을 때의 투자 수익률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관악구를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관악구가 좀 의외의 지역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 거는 더 의외의 지역이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구로구 쪽으로 가볼 겁니다. 구로구는 제2의 강남 좀 심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잠재력이 큰 그런 지역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구로도 굉장히 넓은데 그 중에서도 이 신도림역에서 구로역, 그 다음에 가산 디지털 단지역으로 나오는 요 일대를 먼저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구로 차량기지 같은 것들이 이전하게 되면서 개발한다는 이슈가 있는데 요거는 사실 뭐 워낙 오래전부터 언급된 내용이라 언제 될지는 좀 정확히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도림역 지역, 이 위쪽 지역이 다 준공업 지역입니다. 영등포구와 구로구, 그 다음에 금천구, 가산동 일대가 여기 이제 국가산업단지로 지금 변모가 됐고요. 이 위쪽이 전부 다 준공업 지역이잖아요. 이 준공업지를 사실 많이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용적률이 한 400%까지 상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거지보다 더 높은 혜택을 부여한 거니까 개발이 아무래도 좀 더 쉬워지겠죠. 그래서 이쪽 일대에 대한 개발이 많아지게 되면서 구로구의 가치가 높아질 것 같아요. 여의도에 가까운 입지, 그 다음에 가산이라 구로 같은 산업단지가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아직 낙후된 이미지 때문에 가격이 낮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둘씩 이렇게 용적률 상향에 의해서 사업성이 좋아지게 되면은 긴 텀을 가지고 보면은 이쪽 일대가 개발이 되게 되면 입지적으로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림동 지역을 한번 볼게요. 이 대림동 지역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별로 좋아하는 지역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내용이 참 조심스럽긴 한데 중국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차이나타운이 있고 실제로 이쪽을 가보게 되면은 한글 간판과 중국어 간판이 거의 뭐 반반 비율 정도 있을 만큼 중국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그런 곳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자로서는 인식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인식 때문에 교통편도 좋고 입지도 좋으나 가격은 좀 떨어져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일대는 전세가는 높아요. 전세가 비율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7호선 타고 가게 되면 강남도 가고 교통편도 좋기 때문에 여의도도 가기 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가는 별로 높지가 않죠. 그래서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 건데 그래서 투자금이 다른 지역에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거는 앞서 얘기했었던 그런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세는 2년만 살고 나갈 거니까 교통 좋으면 그냥 뭐 살만한 이렇게 되는 거지만 매매 금액은 그런 게 아니라 동네가 너무 좀 별로다라는 인식 때문에 안 사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부동산 사장님들과 얘기를 해보고 제가 나름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세입자들로 임차로 구하시는 중국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무엇보다 이쪽에 건물주가 바뀌는 현황, 그리고 주택을 구입하는 소유주 현황에서 중국 분들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에서 우리나라를 투자할 때 강남이라는 아주 좋은 지역, 그러니까 부자들은 이런 지역에 먼저 구입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강남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이 많은 곳, 그게 좀 익숙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차이나타운이 형성된 이쪽 지역으로 많이들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나름대로 좀 부호들이 돈이 많으신 분들이 이쪽 일대에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매매가가 높게 형성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빌딩 아니면 일반적인 주택 모두 다 마찬가지 현상을 보이거든요. 그런 면을 봤을 때 이쪽 일대에 대한 개발 그리고 이러한 저평가적인 측면 이런 걸 고려했을 때 투자금도 작기 때문에 투자금 대비한 수익률적인 면에서는 다른 지역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들고 이렇게 하나둘씩 변모하게 되게 되면은 구로구 전체에 대한 인식도 바뀌게 되면서 점차 좋아지는 나아지는 지역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동부권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동부권 쪽에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주공아파트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이 있죠. 바로 창동역과 노원역 인근입니다. 최근 건 아닙니다만 꾸준히 개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창동 차량기지에 대한 개발입니다. 이 일대가 이제 개발이 되게 되면서 여기 이제 창동 도시개발구역이라고 써 있네요. 이렇게 개발이 되죠. 그러면 이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 상계주공 아파트들, 창동주공 아파트들이 굉장히 큰 호재를 받을 것 같습니다. 이 동부권 쪽에 있는 이 지역이 사실 입지적으로는 너무나 위쪽에 되어 있죠. 강남과의 접근성도 좀 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일자리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였죠. 일자리가.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나름대로 일자리가 이제 창출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주공아파트뿐만 아니라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것까지 하게 되면은 한 4만 가구 정도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일거에 다 재건축이 될 예정이죠. 사업성이 좀 안 나오는 문제가 있었죠. 왜냐하면 이 동네는 가격이 좀 낮으니까. 그런데 서울시가 이쪽 지역을 개발해주기 위해서 보정개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다른 지역보다 예를 들어 강남이나 용산 이런 지역보다 훨씬 더 높게 주는 이런 정책 방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된다면 대규모의 아파트들이 질비한 곳이 됩니다. 우리가 대단지라고 하게 되면 뭐 1000세대 넘어가면 대단지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뭐 2500세대, 3000세대, 3500세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겠죠. 최근 들어 새 아파트가 특징은 뭐냐면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단지 내에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주차장도 다 지하로 가고 지상은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잘 꾸며놓고 커뮤니티로 아주 빵빵하게 해놓게 되면서 단지 내에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해놓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단지 규모가 커야 됩니다. 작으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겠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다 대규모이기 때문에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아파트들이 될 것 같고 어마어마한 규모가 들어서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도 훨씬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입지적인 어떤 매력은 좀 떨어지기는 하나 일단 창동 차량기지 개발로 인하는 어떤 배드타운의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직장이 생기게 되면서 그리고 워낙에 큰 구매 거의 신도시 하나급이 쾅 들어가는 정도가 되니까 얼마나 많이 바뀌겠습니까? 여기보다 훨씬 멀리 있는 지역들도 신도시가 개발되게 되면 가격이 높게 형성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노원구나 창동 일대는 가격이 크게 상승할 잠재력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제2의 강남을 찾는 여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지역은 틀릴 겁니다. 뭐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게 되면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소통을 하게 되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투자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